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세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 대표와 당을 합치기로 하니까 이제 이를테면 친명 그룹에서 난리가 났는데 친명 그룹의 전사로는 이현주 의원이 그렇죠. 단연 독보적으로 이게 언어의 강도가 세니까 이현주 의원이 최고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쪽 진영에는 김어준과 유시민과 이런 분들이 이제 장애 세력으로 붙어갖고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추동을 해나가고 있다.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당연한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원 네. 회의 보니까 네. 오늘 아침에 신문들이 이현주가 정청래를 딱 째려보는 장면이 실렸던데 그 사진이 압권이었죠. 네, 아이 눈빛이 그냥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데 눈빛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입으로 한 발언은 눈빛 저리 가라하게 강성 발언을 했어요. 2인자의 반란이다. 로마 시대 때 2인자, 3인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게 떠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2인자의 대권 욕망이 표출된 것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이상간의 직격탄이 있을까 싶게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현주가 갑자기 뭐 그동안도 친명이었지만 친명의 선봉장을 자임한 듯이 그렇게 하면서 정청래를 저격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현주가 지금 노리고 있는 정치적 셈법은 무엇일까? 대개 중앙 정치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이력이 붙으면은 나중에 결국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대권하고 나오고 끈이 생길까를 염두에 두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선 재선 지나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최고위원 시도하는 거고 아니면 광역 단체장 후보가 될 수 있을지를 저울질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대권 꿈이죠. 대권 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단계로 이제 이 당 대표 이런 것도 꿈을 꿀 텐데 예. 이현주 최고가 수석 최고예요. 지금 요즘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은 그 정청래 저격수의 그 찬스를 살려가지고 친명계의 선봉장 이제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전국적인 어떤 중앙 인물 이제 그런 정치적인 뭔가 이 로드맵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건 이제 옆에 놔두고 예.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친명 대 친청계의 이 굉장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격돌입니다. 예. 진짜 그 어마어마한 앞에 격돌입니다. 야 이현주 작심을 하고 발언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소위 총대를 메고 예. 친명계의 총대를 메고 가장 선봉장으로 달려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현 중에 고대 로마에선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 반란이라는 네. 표현이 굉장히 눈길을 확 끌었고요. 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합당을 놓고 네.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아주 강렬하게 배선했어요. 그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다. 그 표현은 좀 약간 좀 내가 그냥 마음이 불편하던데 아니 요즘 대통령이 태양이야? 그러니까 예? 그럴 정도로 아니 지금 여기가 평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권 시대도 아니고. 예. 근데 근데 어쨌든 본인도 이제 그 무심결에 갖다 쓴 비유였는지는 몰라도 그런 건 좀 부적절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반란, 태양 이 정도 표현을 써야 예. 이 친명계 아주 가장 대표적인 선봉장이라는 느낌을 준다고 판단했을 수도 왜 있고요. 내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내란이라고 내란이죠. 반란, 내란이라는 네. 표현을 쓰고 내란이란 말은 저쪽하고 겹치니까. 근데 이거에 또 반발하는 소위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것도 무시무시했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 대표를 앉혀놓고 그 모진말 쏟아냈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갔느냐? 당원이다 심판했다. 심판이란 말 썼어요. 와, 비명 행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살 떨리네. 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청래, 조국, 합당, 반란이야 이러는 거고 친청계에서는 대표한테 대드는 거? 당원한테 심판받았어. 심판받을래? 비명행사 기억 안 나? 이 정도면 사실은 특히 여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난 내전으로는 이런 급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현주 당신 만약 정청래 대표가 8월 달에 당대표에 재선이 되면 당신은 2028년에 공천 없어. 그때는 비청 행사. 그렇죠. 예. 그거 비청. 각오하라고. 그렇죠. 그거 각오하고 지금 말을 한다면은 말을 하라고. 그 생각 안 했어? 이제 이런 거지. 이현주 최고뿐 아니라 지금 네. 친명계의 소위 좀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합당되고 정청래 당대표 연임되고 총선 때 비청 행사 기억 안 나? 옛날 비명 행사 심판받을래? 이것도 센 얘기예요. 그 순간에 이현주 의원이 잠깐 네. 눈꼬리에 불이 탁
키웠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디가 선을 했을라나 등이 어쨌든 정말 이제 협박이에요 그게. 네, 정치 생명을 걸고 지금 서로 완전히 풀배팅 올인하는 상태로 간 거예요. 6월에 뭐 양당 간에 뭐가 결판이 나겠군. 근데 확실히 이현주 의원의 발언이 정말 센 게 강덕구 최고위원 이제 친명계죠. 여기도 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정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다.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 황명선 최고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된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식은땀이 난다. 이 얘기 이거 10개 합쳐도 그러니까.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이것은 반란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네. 이현주 최고의 워딩에서 제목이 딱 나오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강렬한 이 워딩은 정말 이 태양 뭐 강렬한 뭐 반란 이거는 저는 정말 내란이라고 할까 반란이라고 할까 저는 고심 끝에 나온 선택 고심 끝에 나온 두 단어 반란과 태양이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듬어서 라는 느낌이, 예. 근데 이렇게 칼끝을 착 벼려서. 벼린 거죠. 예. 네, 네. 이게 지금 요렇게 당 내에서 이제 논란이 있고 예. 또 장외전이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외전은 역시 김어준의 뭐 뉴스공 저기죠. 뭐 겸손은 힘들다. 예, 이쪽에서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외는 이제 그 원외 조직이라고 하는 뭐 그 더민주 혁신회의 네. 이제 여기에서 또 목소리를 하나 내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유시민 김어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민주 혁신회의는 친명 쪽에서 이제 정청래를 향해서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거고 또 정청래 쪽에서는 이제 지금 얘기한 유시민과 김어준이 김어준 그 유튜브에 나갔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그 짚어드렸지만 이거 지금 어떻게 거의 약간 전선이 복잡한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친명 한 그룹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비명행사 친명행자 시켜서 당을 장악했던 친명들 대통령과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들 쫙 있고 그 나머지가 다 뭉쳐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옛날에 친노부터 이어지는 친문. 그 친문과 지금 정청래 이게 범친문으로 손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거기에 조국도 친명입니까? 친문입니까? 친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청래는 지금 여기 지금 손을 잡았죠. 김어준 친명이죠. 저 친문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다음에 유시민 당연히 친노 친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쪽에 손을 잡고 자 합당도 해라. 정청래 연임도 시켜라.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 친명 일극 체제를 이 당에서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 한 대까지는 우리가 밀어줬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당을 친명들이 계속 주락펴락하게 안 놔둘 거야. 친명과 나머지 범친문으로 딱 보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나는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시각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조국 당의 조국 대표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어떻게 복잡하느냐? 이재명 편에 설까? 정청래 편에 설까? 합당 문제가 양쪽이 다 조율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어머 이게 지내놓고 보니까 친명 대 친청이 한판 세게 붙네. 지금 이제 조국의 입장은 뭐냐? 잠깐만 합당 얘기 잠깐만. 네 분부터 해결해 놓고 그다음 얘기하자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내 내부의 이견이 조율이 끝나면 내가 이제 그때 말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곧 설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 저 책방 주인한테 가서 세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아마 그때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친문과 친명은 감정적 앙금이 있어요. 2012년에 대선 그때 한번 세게 붙었을 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그 뭐 특혜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번 붙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친문 쪽에서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한 적이 있어요. 아들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해경군 김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가족을 건드린 거여가지고 그때 앙금이 생겼는데 그 앙금이 해소가 안 됐다고 보는 그리고 그때 거죠. 해경군 김씨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측을 향해서 굉장히 서로 감정이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독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쏟아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 비하면 이건 게시판 논란도 아니야. 아무튼 그때 그래.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해경군 김씨도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친문 대 친명 이쪽에는
밖에서는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국 입장에서 정청래 쪽에 가서 합당 이거에 대해서 또 흔쾌하게 뭔가 이루어진다? 그것 지금은 근데 어쨌든 예. 정청래의 손을 잡고 가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현재까지. 맞죠. 네. 현재까지. 예, 현재까지는 맞는데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상과감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선들은 나름 뭐 대부분 친명인 면도 있지만 친명이기도 하지만 초선들은 사실 이제 이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들 사실 한번 끝발도 날리는 거고 자기 지역구에 탁 기초의원 뭐 저 구청장 뭐 네. 군수 시장 이런 것도 네, 한번 네, 공천도 해보고 하는 건데 네. 이걸 조국 혁신당이랑 합치면 전선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걸 왜 굳이 지금 합치려고 그래? 정청래 너 당대표 연임하려고 우리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래? 또 그래서 초선들은 상당수가 지금 반대한다고 또 입장을 내놨어요. 저기요. 김무성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간조선하고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김무성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지방선거요? 그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이에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아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단적으로 강선우 김경의 그 상황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대명천지 2020년이 넘은 이 대명천지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의 어떤 뭐 합당 논의가 있으면 야 이게 지금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내 힘을 키워가야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입 밖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시비거리가 생기잖아요. 아 이거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든가 뭐 아 이것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규정 위반입니다라는 어떤 명분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이 명분을 들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갑자기 뜬금포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이 명분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합당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이기는 합니다만 합당 이슈가 법 여건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을 하는데 덜 플러스가 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과정과 절차 절차다.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 합당 논의가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정은 좀 괜찮나요? 라는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잖아요. 왜냐 김민석 네. 총리는 이번 8월에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항마로 나갈 게 거의 좀 확실하게 근데 구체적인 상황이니까. 그 양반 얘기한 것 중에 덜 플러스라는 게 뭔 말이에요? 말이 말해서 그걸 탁 보면서 뭔가 가시가 하나 목구멍에 턱 걸리는 기분?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마이너스라고 하지. 대놓고 선명하게 말하고 싶은데 본인도 총리다 보니까 예. 총리고 사실은 최근에 이 이현주 최고위원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그 SNS 이 찍힌 거 있잖아요. 네. 찍힌 거에 저쪽 상대방 국무위원이 지금 김민석 총리가 아니냐는 의혹 내지는 그런 추정이 많은데 일단 본인은 오늘 아니라고는 얘기했어요. 누구예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어디 뭐 했지만 누군가는 뭐 정성호 법무장관인 것처럼 얘기를 싹 흘리던데 근데 정성호 법무장관 스타일은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다. 어쨌든 그럼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그런 SNS의 당사자로 지목되기까지 했으니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네. 말을 어떻게 좀 조심스럽게 그 총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하는데 덜 플러스가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런 좀 결국은 말이 꼬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김민석 총리가 빈정이 상하는 게 뭐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그랬는데 장 실장님 로망 뭔지 모르겠는데 저의 로망은 방송 끝나고 장 실장하고 명동 칼국수에 가서 만두 하나 놓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게 이게 난 저의 작은 로망이거든요. 저한테 큰 로망입니다. 예. 큰 로망. 우리의 로망은 이런 건데 야 김민석은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그랬어요. 박 국장님도 로망이 다 우리 로망이 있어요. 로망이 있는데 야 당대표직에다가 로망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 좀 뜬금없기도 하고 그래? 진짜 로망은 대통령 아닐까? 물론 그러니까. 그 로망보다 큰 로망은 저 위에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까 제 관전법으로 보면 김어준은 지금 계속 김민석을 서울시장으로 내보내려고 당대표 못하게 하려고 자꾸 여론조사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버럭 화를 냈잖아요. 그거 그만두라고. 근데 김어준이 넣고 말고 내 맘이야. 지지율 안 나오면 넣어달래도 안 넣어줘. 지지율이 좀 나오면 네가 넣으래든 말래든 내 맘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위 친명과 범친문, 비친명, 비명 간에 이게 얼마나 좀 갈등의 골이 깊은가를 각각의 상황마다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월 초에 가서 저는 정말 김민석 지지율이 서울시장 후보로 높게 나오면 김민석이 어쩌면 정원호 성동구청장하고 민주당 내부 경선 한번 붙자고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장이란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자리거든요. 거기가 서울시장 거치면은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반대당이긴 하지만 대통령 됐잖아요. 물론 당대표를 거쳐서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지지율이 계속해서 그 이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만 아니라 다른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도 야 김민석이 최고의 경쟁률이 높은 걸로 나와 그러는 순간 아마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저는 김 선배 말씀에 굳이 한 5만 원쯤 내기를 한다면 명동 칼국수 가서 만두에 소주 한 잔 사기 내기를 한다면 저는 김민석 총리는 절대 서울시장 안 나갈 것이다.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8월 전당대회가 지금 이 대통령과 측근 친명 세력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김민석 말고는 네 번에서 정청래를 꺾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내기는 네. 하지 말고 제가 돈 낼게요. 하여튼 그 전선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여러 관측이 제일 명쾌하게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 생각합니다. 셋 중에서 정치적 앞날에 대해서 내기하면은 내가 판판이 지더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아, 나 정말 지금 그 몇 번째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원래 내공이 깊은 분들이 예. 이것저것 다 고려하시니까 저처럼 그렇게 그냥 쓱 지나가다가 훈수 두는 사람처럼 보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수가 낮아서 그런 그렇게 거예요. 말을 해도 예. 위로가 안 돼.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왜 유시민이 어저께 김어준 방송에 뭐 이 방송 표현에 따르면은 유시민 씨가 방송 출연을 먼저 하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먼저 이 나가서 방송의 주요 내용으로 이제 기사화 주로 되는 것은 김민석 맹비난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만큼 네. 소위 친명과 이 네. 범친문이 이 합당 이를 통한 정청래의 당 연임 예. 이거를 건건일책의 승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유시민도 네. 야 김민석이 자꾸 이렇게 뭐 까불어? 내 이거는 나가서 김민석한테 혼을 내줄게.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해찬 총리까지도 막 연결식 끝나서 얼마 안 지난 이해찬 총리까지 막 거론하면서 야, 그런데 예. 유시민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자기네들한테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을 살짝 돌려가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왕과 같은 그렇죠. 존재였다. 뭐 그때는 뭐 제왕적 총재 시절이다. 그때는 총재 한 사람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근데 자기는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출신이다 이거지. 네. 김대중 때하고 노무현 때하고는 이제 정치적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왕적 총재 시설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쪽 사람을 저는 처음 보거든요. 예. 거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의 재단 위에 몰려준 신성시되는 그런 지위까지 있는 분이 DJ 아니에요? 그쪽 진영 사람들한테는. 그럴 정도로 지금 합당하고 어쨌든 그래서 1인 1표제 해서 정청래 당대표를 연임시키는 이 시나리오를 반드시 이번 8월에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까지 막 동원하고 김민석 총리한테 후단협 사태까지 거론하는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그게 후단임 이제 후보 단일화 협의회인데 그때 나는 또 유심 씨가 한 말 중에 이런 건 진짜 기가 막혀. 김민석 총리가 연결식장에서 울었던 모양이에요. 예.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 뭔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란 말입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해찬이 어떤 컨설팅의 이제 최고 대부였다 이런 뜻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인데 그랬겠죠. 그걸 놓고 유시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 궁금하면은 다 있어. 누구 어디에 있어? 이해찬 거의 회고록에 다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울지 마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는 그 회고록 안 읽었지. 그 회고록을 안 읽었다는 건 결국은 너는 이해찬의 정치적 후계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에 정통적으로 뭐 싸워오면서 뭘 그러니까 이 했던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인 1표제 요거 갖고 굉장히 반박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패턴이라고 얘기를 강하게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저는 약간 이게 무슨 김민석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왜냐하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슨 민주당의 귀공자 막 이런 식으로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많은 대중적 이미지도 굉장히 젠틀하고 귀공자적인 귀족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키워놨는데 그거를 저는 완전히 그냥 딱 그러니까 부수는 김민석이 느낌. 한번 탈당해가지고 네. 정몽준당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세라는 별명이 그때부터 생겼죠. 맞습니다. 그걸 철새라고. 자꾸만 이제 환기시키는 거예요. 유시민의 발언을 보면은 네. 환기시켜서 김민석은 철새였어. 뭐 이제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은연중에. 그래서 이제 정통 맥을 있는 DJ 이해찬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에 너는 끼어들 자격이 없어. 이제 이런 말을 은연중 핑계는 그러니까 풍기는 게 조금 아닌가. 더 거기서 진척시키면 그
명명이 이어있는 DJ 노무현 문재인 이 계파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은 약간 별종이야. 굴러온 돌이죠. 약간 별종이라. 그래 너희가 대통령 할 때까지 우리가 밀어줬는데 지금부터 계속 이 당을 일극 체제로 장악해 가겠다고? 우리가 그거 못 보겠다니까. 김민석이 당신 총리한다고 지금 대통령에 붙어서 그걸 하고 있다고? 너 나한테 혼나볼래? 이해찬 총리 연결실장에서 울었다고? 울었지. 내가 이해찬 보좌관 출신이야. 이해찬 유권 해석은 내가 해. 라고 유시민이 얘기하면서 회고록 읽어봐. 합당이 이해찬 정신인데 어떡할 거야? 울지 말고 따라와. 거기 있으면 내가 계속 욕할 거야. 거의 이 수준이에요. 지금. 거의 이 수준. 이해찬식 해법이었다면은 바로 그냥 속도전으로 나가는 거지. 그 과정의 절차가 어떠니 이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여기 함부로 지금 네. 반대하지 말고 이건 지금 대세다. 거기 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160여 명 국회의원들이 현재 어느 쪽 동아줄을 잡아야 되나. 친명 쪽을 잡아야 되나. 그러니까 대놓고 이현주처럼 친명의 선봉장 총 떼맨 사람 말고 이제 그 중간에서 지금 눈치 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많죠. 예.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 줄 서야 되나? 작년 그 전당대회 때 예. 박찬대가 당연히 대통령에 막 당선된 따끈따끈한 대통령이 지원을 받으니까 한 150명 의원이 쫙 거기로 모였거든요. 그때 박찬대가 대의원 표에서는 이겼어요. 이겼고 전문가들 누구도 정치부 기자 누구도 박찬대가 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정청래가 뒤집어 완전히 마이너했던 업셋을 한 거예요.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찬대가 진 거거든요. 당원에서 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래 1인 1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더 강해지죠. 그 더 강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공천은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돼서 줄지 모르는데 내가 함부로 현직 대통령이라고 이쪽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빵긋 웃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쪽 보고 웃기도 그렇고 지금 애매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NS를 통해서든지 기자들하고 뭐 인터뷰를 통해서든지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눈치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눈치 많이 볼 겁니다. 지금. 나 같아도 눈치 볼 것 같아. 근데 현재는 하여튼 합당 자체는 한 3분의 1 정도가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들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아니 이번 지방선거 할 때 사실 국회의원들 자기 좀 생색도 내고 자기 그동안 뭐 자기가 이렇게 키워왔던 사람들 자기 후계자나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 공천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공천을 줘요? 수금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수금까지는 뭐 하여튼 일부는 뭐 정말 뭔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뭐가 이렇게 좀 툭툭툭 어깨도 두들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무너지는 게 되게 싫은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요거 중수청 요 법 갖고도 굉장히 불만이 많다 하는 것들을 어저께 그렇죠. 이제 네. 의견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김민석과 연결을 지어 갖고 만약에 김 총리가 이거를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이 나왔다면 정부 내에 질서가 없는 거고 김민석이 알고 내보냈다면 요거는 요 법안이 요구에 나오게 됐다면 총리가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 정성호 법무장관도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요 발언도 갖고 와서 거의 이건 망언이다. 민주당이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노무현 탄핵 소추를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야당이 당시 야당이죠. 만만하게 보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탄핵으로 이어간 거 아니냐. 검찰 개혁 문제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주류 핵심 지지층의 깃발 같은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길 때 줄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은 이제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논리인 것 같아요.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라. 동정심을 가지는 순간 또는 적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걸 일부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는 순간 그때 이게 역으로 되치기를 당해서 탄핵까지 가지 않았었느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때 만약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너를 파면한다 하면은 그때 파면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기억을 자꾸 되살리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반대로 친명계 쪽을 이제 되쏘움으로 인해서 이제 공격하는 거죠. 고립시키는 그런 그 전략을. 고립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사법개혁 잘못하면은 서민 재앙된다는 말씀 자주 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여기에 김민석 총리까지 정부 사이드에 간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검찰 개혁으로 검찰을 완전히 형이화시키고 경찰한테 수사권 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좀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의식은 일단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곧 이것도 소위 이제 친명으로 묶이는 이쪽에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소위 말씀드린 저의 그 분류법에 따른 친문에 있는 사람들 보기엔 이게 어디다 대고 지금 검찰 개혁에 뭐 제동을 걸고 뭐 검찰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다 나쁜 건 아니야? 이런 망언을 하고 그래. 거의 이것도 윽박지르는 수준이에요. 그 전선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검찰 개혁에 실용적으로 하자는 거에도 완전히 지금 뭐 방망이 정말 맴매를 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모든 사안마다 이게 지금 다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핵심이 이제 보안 수사권하고 중수청의 이원 구조 이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정부 사이드 친명 쪽에서는 그거가 보안 수사권도 일정 부분 좀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예. 신청계에서는 그걸 자꾸 이제 말도 안 돼. 보안 수사권 얘기만 꺼내봐. 너희는 바로 이제 반란 세력이 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거의 있는 거예요. 거의 네. 그 수준이에요 지금. 저는 이 여기에서 유시민 씨가 이 노무현 탄핵 문제를 거론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을 걱정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반협박이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 검찰 개혁, 검찰을 완전히 분해해 버리는 거, 형해화 시키는 거는 민주당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이 정부에서 시작한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민주당의 오랜 뿌리를 두고 있는 문제고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굴러온 돌이 갑자기 아니야. 이게 실현되면은 어떤 정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은 완전히 기회주의적인 발언이다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도권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원래의 오리지널리티도 민주당 기존 세력에게 있다. 이거에 항거하면 우리 모든 세력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어라는 저는 일종의 맞습니다. 그렇게 들리죠.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김민석 이 전체 이 정부 안 내놨던 김민석 총리한테도 아주 강하게 경고한 거고 정성호 장관 너 망언할래? 그렇죠. 경고한 거고 지금 봉우 민정수석은 거의 지금 막 거의 나가란 분위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봉우까지요. 예. 아니 뭐 봉우는 지금 네. 수석급이니까 여기서 그렇죠. 거론하겠지만 그렇죠. 정부 안에 네.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의 정부 안에 그걸 총괄지휘한 사람이 봉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책임론에서는 빼주면서 대통령이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라는 식의 워딩으로 지금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도 해요. 반대하는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를 갖고 시비 건다. 그러고 있는데 계속 김민석 저 총리는 그러니까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이죠, 뭐 양쪽 네. 다. 그러니까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양측 다. 닥치고 합당해라는 거죠 유시민 그렇죠. 그렇죠. 작가는 닥치고 합당해.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에 잘못 서면은 많이 사람 까불다가 내가 다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요새 정치인 몇 명 보여? 위험 수위에 있는 정치인이 몇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네. 참, 야 이제 갈 때까지 가고 있구나. 네. 이게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합당이 아니라 분당 사태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건데 지금 가르마를 한번 딱 탄다면 어떻게 돼 있느냐. 정청래 쪽에서는 야 합당이고 지방선거 압승하려고 하는 얘기야라는 거고 친명계에서는 웃기고 있네. 너 8월 전당대회 때 너 당선되려고 그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방선거용이다.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마를 타면은 네.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